따라 움직이는 경제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탈세 없는 경제 이야기 상암동 경제포차. 네, 수요일에만 여는 상암동의 경제 전문 포장마차 경제포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를 맛있게 요리해줄 경제 전문 기자 3명 소개해드리죠.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 이데일리의 안승찬 기자,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3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이 훌쩍 갔어요. 네. 여러분들 또 다크서클이 보이기도 하고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분위기 안 좋죠? 분위기 다들- 어린이날 연휴에 네, 연휴 다들 좀 사실 힘드셨군요. 그 어버이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참 낀 세대여서는 세대여서. 지출이 많은 날입니다. 그렇죠. 5월이 조금 그렇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를 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박수호 기자 어떤 재료 준비했습니까? 네, 요새 그 60대 이상의 그 꽃노년. 꽃노년. 네, 그러니까 그 뭐 모델도 하시고 네네. 뭐 유튜버도 하시고 굉장히 그 잘 나가시는 분들의 네. 이야기를 좀 어버이날을 맞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란 기자는 어떤 거예요? 네, 놓치시면 안 될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누가 대상이 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있어 보이는 거 준비해 왔던 안승찬 기자는 오늘 뭘 오늘이 준비했습니까? 저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누가 막 제작진의 의지로 억지로 강요했습니까? 오늘은 어떤- 저는 하여튼 미중 무역 협상 아. 좀 요새 역시 핫한데 있어 보이는. 야, 역시 좀 이거 있어 보이는.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경제 포차가 될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을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샵 8001번이나 아니면 인터넷 라디오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 중요한 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반면 미니는 공짜입니다. 세 분 기자, 경제 전문 기자니까 얼굴 본 김에 이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어제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그 3기 신도시 지역 있었잖아요. 좀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예. 고양시 창릉동 일대 그리고 부천시 대장동에 이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제 발표 좀 집을 사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분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습니까? 분양을 받으라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분양을 받으라는 명확한 신호다. 정부의 의지니까 30만 가구를 지금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0만 가구를 우리가 공급할 테니까 음. 괜히 기존 집을 사지 말고 네. 새 아파트가 계속 많이 나오니까 네. 분양을 받으세요. 이거 네. 굉장히 명확한 시그널이에요.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이게 그게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네. 정부의 입장은 하여튼 그거다. 의지는 그거다. 의지는 그거다. 박수호 기자는 어때요? 네, 뭐 일단 2기 신도시가 60만 호잖아요. 네. 거기 3기 30만 호까지 하니까 90만 호 정도면 공급에 있어서는 그동안 부동산 쪽에 그 개발을 중시하는 분들은 이제 공급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했다는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음. 특히 3기 신도시는 일단 입지적으로 봤을 때 통근 할 수 있는 가능성, 서울로 통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리가, 2기 신도시에 비해서 한 30% 이상 개선된 네. 지역이다라는 네. 의미에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곳이다라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평가다. 언론에서 전하는 반응이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강남 집값은 모르겠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아직 공급이 남아있는 2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미분양 발생과 집값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때요? 고란 기자 보시기에? 그 기자회견 때 네. 그 어떤 기자가 네. 이래가지고 강남 집값이 잡히겠느냐라고 했더니 네. 김현미 장관이 쏘아보면서 강남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어제 화제였죠. 네, 말씀을 맞아요. 하셨다고 맞아요. 하는데요. 네. 사실 그 강남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현 정부나 아니면 일종의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데요. 강남은 약간 그냥 일종의 다른 다른 재화가 세계? 된 것 같아요. 다른 네. 재화가. 그리고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세상인데 강남 집값을 기준으로 이제 다른 집값을 잡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는 게 맞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살고 싶은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지역을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려면 말씀하신 대로 이 뭔가 교통망 네. 이걸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 네. 문화시설 이런 걸 잘 갖춰줘야죠. 입지는 가까운데 이렇게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든가 네. 인프라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갖추는 신도시를 만든다는 게 어렵죠. 쉽지는 않죠. 한순간에 교통, 학교 이런 것들 다 좀 예정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세 분 다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단 뭐 3기 신도시가 지금 2기 신도시가 발표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또 그 대안 성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네. 걸 명확히 했다는 의미에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발표도 네. 그렇지만 어쨌든 네. 교통망 빨리 교통망 확보해 주시면 일단 입지는 확실히 아주 괜찮긴 한 것 중요합니다. 같아요. 아주 입지는 중요합니다. 괜찮은 서울로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데 얼마 걸리냐 뭐 이런 것도 네. 중요하니까요. 네. 박수호 기자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했다는 오늘 그 시니어 인생 2막 전성시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네. 시니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약간 그 마케팅 회사라든지 이 제품을 파는 쪽 입장에서는 잘 쓰지를 않아요. 잘 쓰지 요즘에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네. 우리 다 사실 당신이 시니어죠?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왜 좀 나 아직 청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버, 시니어 이런 표현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꺼리기도 하고 또 그래서 노인들도 시니어나 실버와 관련돼 있는 제품을 좀 안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름 붙인 네네. 거는 예, 근데 이제 이름을 최근에 어떻게 바뀌냐면 네. 그레이트 그레이. 그레이트 그레이. 멋지네요. 네, 이름이 약간 그거나 그거나 그거 아니에요. 애썼다 뭐 이런 거 생각보다 아니에요? 그래도 좀 그 그레이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급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레이. 네. 그 마케팅 용어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그레이트 그레이의 그 초점을 맞춘 회사들 그리고 네. 또 패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그 성과를 내고 있어서 네. 역으로 추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패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뭐 예쁘고 뭐 젊은 분들이 모델을 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뭐 근데 몸매 좋고 예쁘고 뭐 이런 네네네. 사람들이 많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네. 패션 업계에서는 멋진 노년 모델들을 기용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순댓국집을 운영하던 김칠두 네.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김칠두 씨가 서울 패션위크의 모델로 발탁된 이후에 전국구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네. 뭐 굉장히 많이 잘 이분 멋있더라고요. 네. 저 봤는데. 그 네. 턱수염이며 이런 그 수염 자체가 굉장히 또 강렬한 인상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TV 프로그램까지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 외에도 뭐 도창환님, 뭐 이영수님 이런 분들이 요새 뜨는 노년 모델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또 네. 미디어를 통해서도 뭐 스타덤에 오른 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유튜버 요새 SNS에 유튜버로 뜨고 있는 박막래 할머니. 네, 이 할머니 유명하죠. 네, 이분은 뭐 80만여 명의 진짜요? 유튜브 80만. 네, 구독자를 대단하다. 거느리고 있고 최근에 그 인기 걸그룹 EXID 네. 멤버 한이와 모 금융사 광고 모델을 어. 같이 발탁되기도 했고 네. K본부에서 그 전국 노래자랑 있는데 이 예, 여기에 이제 손담비 이 영상은 노래로 정말 강렬했어요, 이 영상. 예, 네. 화제를 모았던 할담비 지병수 할아버지가 또 SNS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네. 최근에 모 홈쇼핑 광고 모델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홈쇼핑까지 가셨어요, 이분이요? 결국은. 네, 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고 뭐 패션 모델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일반적으로 자기 전문성을 조금 더 이제 원래 잘 나가던 뭐 이런 대표이고 이러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보통 이제 등산 다니거나 그렇죠. 등산 많이 가죠. 네, 뒷방 노인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아는 한 그 증권사 사장님은 미래학자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네. 취임 첫 행사를 뭘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북 콘서트를 했는데 네. 그 주제가 수축 사회였어요. 아, 수축 사회. 그래서 수축 네. 사회란 말 자체가 그 검색어 1위로 오르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 수축 사회란 말은 이제 인구 감소, 고령화, 저성장이 이제 일상이 됐다. 네, 우리는 네.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수축하는 사회임을 빨리 인정하고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생존할 수 있다면 네. 뭐든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화두를 던진 사람은 홍성국 해안리서치 대표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유명 증권사 사장까지 올랐던 분인데 과거에, 네. 2016년 은퇴한 이후로 본인이 쌓은 전문성,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가 일본된다. 또 수축 사회 이런 식으로 저서를 잇따라 내면서 미래학자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어요. 네, 과거 직업과는 조금 뭐 그렇죠. 다르다기보다 활용을 했다고 할 그렇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새로운 직업을 본인이 이제 창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 이분들 근데 스스로 이게 스타로 뜰지 좀 몰랐을 거 아닐까요? 네, 진짜 근데 갑자기 이런 하루 분들이 아침에. 네.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경우가 많아요. 아, 어떤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그 돋보기 하는 그 패션 업체가 하나 있는데 네. 패션 돋보기로 이렇게 할 때 돋보기는 결국 노인
노인들이 저기 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타깃으로 할 때 음. 그럼 잘생기고 이쁜 노인들이 이런 걸 이제 쓰고 입고 하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만 골라서 길거리 캐스팅해서 일약 이제 모델로 기용을 했는데 네. 매출이 뭐 월 매출 2억씩 오르고 막 이런 스타트업도 생기고 그런 네네 네. 굉장히 뭐 난리입니다. 요새.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연령층 뭐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그레이라 그러셨나요? 네. 그분들이 이제 뜨기 시작하는데 평균 수명, 기대 수명 갈수록 길어지고 있고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산업 시장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연화식 혹시 아세요? 연화식. 연화식. 예. 잘 모르시겠죠. 네. 예. 이게 이제 부드럽게 소화가 잘 되게 만든 식품을 연화식이라고 네네네. 하는데 이게 실버 세대 그러니까 그 요새 그레이 세대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식품을 만드는 곳이 많은데 이게 뭐 돈이 되겠냐 그랬는데 농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조사에 따르면 네네. 국내 실버푸드 시장 규모가 2011년에는 뭐 5천억 대였는데 2020년이 되면 16조 원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수 있어요? 9년 9년간 동안?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죠. 그렇죠. 노인인가 늘어나는 게 이 산업 보면 뭐 될 수밖에 없는 될 산업. 수밖에 없는 사실 9년간 이분들이 30대. 돈이 있어요. 그렇죠. 돈이 있으신 분들이 네, 꽤 그렇죠. 계시죠. 돈도 있고.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그 고령화가 빠른 이제 미국이나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아예 이런 돈 많은 노년층에 대해서 음.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미국은 그레이 달러. 그래 달러.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뭐 은퇴하신 피크니크하신 분들은, 네. 은퇴하신 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고 네. 일본에서는 이제 그 아라 고히라고 해요. 아라 고히? 아라가 이제 어라운드, 네. 네, 고히는 이제 70. 아, 그래서 70 언저리에 있는 그 구매력이 있는 중장년층, 네. 노년층을 뜻하기도 하는데 참 재밌는 거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유럽 국가에서는 아예 그 매칭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서로 네. 미팅 앱 아, 네. 이런 것들을 네, 만들었는데 네. 발상의 전환. 네. 남녀간에 오히려 네. 노년 탑골 공원 가지 마시고 네. 뭐 이렇게 미팅 앱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만남의 교제를 시간을. 갖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한 건데 유럽에서만 벌써 한 2년 만에 50만 회원을 와. 모집할 정도로 그래요? 네, 이런 오. 관련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지금 네.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음. 저희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쭈르륵 흘렀는데 우리 또 피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항상 있어요. 아, 제가 네. 일부 부담. 첫 번째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소 기자가 오늘 내용을 딱 세 줄로 네. 요약을 해주실 차례입니다. 네, 저는 그 주로 이제 삼행시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예, 삼행시 네, 가장 좀 간단하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시니어로 이제 음악 나와요. 아, 음악 들으면서 우리 리듬을 또 타시면서. 네, 굉장히 그 나비 넥타이 내야 될 것 같은. 우리 그런 이번에도 목소리로. 띄워줘야 되나요? 네. 오늘? 네, 저는 이제 시니어로 네. 삼행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승현 자 저부터 먼저. 할까요? 네, 시덥잖은 꼰대라고 몰아세우지 마라. 니, 네 나이는 언제나 청춘일 것 같으냐. 어. 어디 한눈 팔지 말고 인생 이막 잘 준비하시길. 네, 네. 역시 좋았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경제 포차 듣고 계시고요. 지금 세 분의 경제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문자 주셨어요. 김명심님 대단한 삼행시네요. 네, 박소 기자. 아, 고맙습니다. 네, 격려의 이 문자들이 마구 있어요. 주말래님, 와 삼행시 좋아요. 네, 이 다음 주에 조금 더 잘하라는 격려의 아, 오늘도 충분히 좋았지만, 네, 네. 이 격려의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고란 기자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로장려금 얘기. 네. 이게 뭔지부터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예전에는 왜 퀴즈 프로그램 많았잖아요. 네네. 이거 아마 있으면 네. 반드시 나올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로는 Earned Income Tax Credit해서 EITC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로장려금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돈입니다. 일 많이 해라. 네. 이게 사실 이게 복지의 약간 역설 때문에 생긴 제도거든요. 네. 그게 복지를 해줬더니 그 복지 제도를 여러 가지를 막 갖춰서 지원해줬더니 네. 일을 해서 최저임금을 받느니 노는 게 더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네네. 이런 사태가 오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일은 하는데 약간 임금이 적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네. 더 열심히 일해라. 음. 라고 이제 장려하는 거죠. 취지는 근로를 굉장히 장려하는. 좋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인 자격은 뭐였고 최근에 또 완화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네. 완화됐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상세한 자격과 관련해서는 네. 국세청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휴. 확인 가능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게. 네. 국세청 정말 잘 홈페이지에 됐어. 다 있습니다. 아, 그 국세청을 들어가야 되는 네, 거군요. 제가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냥 네. 간단히 추려서만 말씀드리자면 네. 혹시 더 궁금하다 그러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획재정부 아닙니다. 네, 네. 국세청입니다. 네. 네. 그 가구 구분에 따라서 이게 소득 요건 차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가구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단독, 단독. 혼자죠. 음. 헛벌이, 네. 혼자 버는 겁니다. 네. 맞벌이. 이렇게 나뉩니다. 네. 그래서 소득이 단독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미만, 네. 헛벌이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는 3,600만 원 미만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득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맞벌이의 기준이 뭐냐 과연 네. 네. 궁금해하실 분이 있는데 네. 연소득 300만 원이 넘으면 이건 맞벌이로 간주합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내가 소득. 배우자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어느 오. 한쪽이라도 내가 무슨 알바를 하는데 합쳐봤더니 310만 원이야. 그럼 네. 이건 맞벌입니다. 아, 근데 그렇게 되는 합쳐봤더니 거예요? 240만 원이다. 맞벌이 아닙니다. 네. 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음. 여기에 이제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2억 원 미만입니다. 네. 아니 사실 소득은 작아도 아버지가 빌딩 주인이면 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재산 요건을 2억 원 미만으로 뒀고요. 이게 사실 작년엔 재산 요건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조금 완화시킨 거죠. 이 재산 요건이라는 건 뭐 전세금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맞죠. 건가요? 그래서 이게 네.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신에 장려금은 절반만 지급하고요. 이렇게 조건을 완화했더니 수급 가구가 네. 작년에는 233만 가구였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는 543만 가구로 늘었습니다. 우와. 2배 이상 늘었네요. 인구의 24%가 근로장려금을 받고요. 네. 예상키로 평균 근로장려금이 110만 원일 것으로 추산되고요. 5월 달, 이번 달까지 신청받으니까요. 꼭 해당되시는 분은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인구의 24%가 받는다라는 게 약간 좀 감이 안 오는데요. 네. 웬만하면 다 막.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네. 받는다라는 정말 많이 건데. 많이 우와, 받긴 근데 많이 이거는 받는데. 꼭 신청을 해야 받는 거예요? 자, 그 일반적으로 네.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안내문을. 네, 이렇게 안내문 받으실 분들은 뭐 안내문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한 가지 이게 이제 그 안내문을 못 받으셨는데 신청자가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네. 안내문을 보낼 정도면 네. 국세청이 다 파악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냥 되는 사람 해주면 되지 이걸 꼭 신청한 사람만 또 왜 귀찮게 하느냐. 아, 이게 약간의 이제 틈새가 있기 때문에. 아, 네. 틈새가 네, 있습니까? 네. 네. 제가 국세청 편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인구 24%라는 게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네, 이거는 맞아요. 뭐 실제 이렇습니까? 오. 네, 그래서 요 문제는 제가 그 나중에? 나중에 이제 추가로 일종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적을 있는 좀 거고요. 하고 싶으실 부분인데. 아마 이제 가장 궁금해하신 분이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얼마 받으면 이 부분 되는 궁금하잖아요. 건가? 네. 그래서 이게 그 총 급여액에 따라 네. 딱 범위가 다른데요. 아까 제가 가구 구분을 단독, 헛벌이, 맞벌이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로. 네. 네. 단독은 연간 최소 3만 원, 음. 최대 150만 원이고요. 네네. 헛벌이는 최소 3만 원,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네. 맞벌이의 경우에는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 네. 근로장려금과 함께 이 세트로 같이 다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이게 있죠? 자녀장려금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이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라라고 네네. 주는 건데 일단 당연히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이 없겠죠. 그렇겠죠. 단독이니까. 네네. 이제 헛벌이의 경우에는 1인당 50.6만 원에 그러니까 50만 6천 원에서 70만 원까지 있습니다. 아, 자녀 1인당. 네. 네,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에도 50만 6천 원에서 70만 원까지 있고요. 네. 지난해 그래서 국세청이 알아봤더니 이 맞벌이에 자녀 수가 많았던 어떤 가족의 경우에는 네. 두 가지를 합쳐서 총 600만 원을 우와. 받습니다. 꽤 많이 받았네요. 네. 자녀 수가 많은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좀 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아마 해당하시는 분들은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나 대상자야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분들 팁을 드리자면 네. 일단 자산의 가장 큰 게 뭘까요?
전세. 전세 맞습니다. 전세금. 집 문제가 무슨 가장 갑자기 네. 퀴즈 게임으로 변해서 네.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줄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집의 경우입니다. 네, 이 전세금. 네. 사실 국세청이 전세금이 얼마인지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렵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가정을 합니다. 어떻게 가정하느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의 55%를 전세금으로 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 55%를. 네. 그래서 한 2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임대 살고 있다라고 하면 전세금은 1억 5,400만 원으로 간주를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실제로 내가 계약한 전세금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의 절반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런데 나는 1억 2천만 원에 계약했거든요. 네. 그럼 억울하잖아요. 다 받을 그렇죠. 수 있는데. 네. 이때는 실제로 내가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네. 인터넷 홈택스 첨부 서류로 제출하시면 다 제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증명을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네. 또 약간 그 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에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네. 12월에 애를 출생을 해서 네. 1월 달에 신고를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출생 신고를. 네. 이분들은 국세청이 파악을 미처 다 못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네, 가족관계 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하면 역시 자녀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을 고란 기자가 해주셨는데 세 줄로 요약을 또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세 줄로 네. 정리 부탁드릴게요. 아, 저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한마디 네. 할게요. 네. 그 음악 막 나오는데. 24%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단독 가구도 주잖아요. 네. 부모가 부자예요. 그래서 애한테 대학생 아들한테 오피스텔 얻어줬어요. 1억 3천만 원짜리. 네. 오. 이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간 뭐 400만 원을 버는다고 칩시다. 네. 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과연 이 대학생 음. 부자 부모를 둔 대학생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줄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부모를 둔 대학생에게까지 근로장려금을 줘야 할까요? 기사로 쓰셔야 되겠네요. 약간 문제 있다. 이런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세 줄을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백그라운드 깔렸습니다. 네. 예. 네. 복지 혜택 확대하니 일 안 하는 아이러니 일도 하고 돈도 받는 근로장려 챙기려니 제도 틈새 노렸다가 얌체 수급 꼬락선이 없어지길. 와. 야, 이거 진짜 훌륭합니다. 연습하고 왔네. 이거 네. 연습하고 오늘 왔어. 엄청 아, 연습했습니다. 네, 집에서 한 10번 연습하고 와야 돼요. 라임이 있어, 네, 라임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안승찬 기자 또 있어 보이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준비하셨는데 네. 일단 지금 상황 뭐 협상을 한다 했다 말았다 했다 복잡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준비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국, 중국이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니까 네. 둘이 싸우는 거야 좀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네네. 특히나 미국, 중국이 우리나라 교역량 1, 2위 국가들이니까 맞아요. 네. 우리나라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둘이서 싸우니까 뭐 새우등 우리야말로 터지는. 정말 참 네. 새우등 터지는 하여튼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뭐 싸우기 시작한 건 사실 작년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는 이제 싸우지 말고 좀 휴전해서 잘 얘기해 보자. 네. 그래서 협상이 꽤 진행이 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번 달에 아마 최종 사인을 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이 바로 지난주까지 아주 팽배했거든요. 네, 네. 잘 될 것이다. 네네.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 결렬 얘기가 나오면서 뭐 상황이 급반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국 그 협상단이 미국에 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틀어졌던 거잖아요. 지금 그 어떻게 된 그렇죠. 거예요? 왜 틀어진 이게 거예요? 이제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인데 네. 지난 월요일이죠. 6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네. 중국이 협상에 진전이 없다. 네. 그래서 2천억 달러의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해서 지금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네. 이걸 25%로 높이겠다. 무려 네. 25%로. 이게 그래서 사달이 난 건데 네.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냐. 네. 에이, 또 역시 막판에 한번 뒤흔들어서 네. 뭐 좀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다가 말 것이다. 이런 예상이 사실은 많았어요. 협상용이다. 처음에 네. 협상용 카드다. 네네. 근데 지금 심각하게 더 느낀 게 뭐냐면 미국 측 그 협상 대표 중에 한 명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미국 네. 그 무역 대표부 대표거든요. 네.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미국 시간으로 10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관세를 25%로 올리겠습니다. 확 이렇게 더블- 발표한 거예요. 확 더블했네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부과하는가 보다.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주가가 막 네, 떨어져고 주가도 급락하고 아. 지금 뭐 분위기 굉장히 나빠진 건데 다행히 네. 월요일 우리 장이 쉬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는 어버이날 임시. 어린이날에 어린이날, 참 네. 그 수혜를 본 건데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파토가 났다. 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다. 그래서 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뭐 맞대응을 한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1%포인트 나빠질 거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1%포인트요? 요즘 오. 보면 네. 우리나라 추경하면 맞아요. 겨우 0.1%포인트 그러니까요. 올라가냐 마냐 이거 네. 가지고 하는데 1%포인트가 나빠진다는 건 뭐 우리 입장에서 정말 엄청난 충격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충격이네요. 그렇죠. 네. 그 이렇게 10일 날 발표를 딱 해버려 10일부로 25%를 올린다 발표를 했으면 이제 네. 흔들릴 수 없는 뭐 확정된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나리오가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중국이 막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는 모양새인데 생각보다는 중국이 좀 반응이 세진 않거든요. 네. 조금 로우키, 네. 로우키고 비교적 잠잠히 있어요. 오늘 뭐 인민일보에도 강한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네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고 아, 톤을 좀 다운시키고 톤이 있군요. 조금 낮아요.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유호 부총리가 이제 중국 측 대표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안 가면 이거는 뭐 보나마나 끝난 거다. 아. 네네네.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네. 다행히 유호 부총리가 네. 미국을 가기로 했거든요. 날짜가 미국 가서 나왔어요. 협상을 네. 하기로 했다. 협상을 한다는 거니까 그나마 그래도 뭐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9일 1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금요일 토요일 마지막 이제 그러네요. 협상이 진행되거든요. 이때 협상이 안 되면 이제 관세 부과가 되는 거고 네. 관세 부과라는 절벽을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는 건데 이렇게 협상하는 거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질러놓고 와봐 얘기하자 이렇게 안 되는 되면 거잖아요. 무조건 부과한다. 네. 뭐 이런 거니까 아, 참. 어떻게 될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도권은 지금 미국이 쥐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협상의 달인 면모를 볼 수 있네요. 이거 너무 근데 좋은 표현 같아요. 달인 이런 거. 별로 그렇고. 아, 어쨌든 핵심 쟁점이 뭔가요? 그렇다면 양측 간에? 네. 지금 뭐 정확하게 내용 공개는 안 됐는데 일단 이제 외신들에 나온 얘기는 이런 거예요. 네. 지적재산권 문제가 제일 큰 것 아.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이 뭐 짝퉁 천국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사실은 뭐 특허라든가 기술 보호라든가 이런 게 좀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안 않고 돼 있었죠. 뭐 네. 이렇게 그런 나라인데 네. 사실은 미국이 예전에는 중국이 뭐 그렇더라도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너무너무 급부상을 하니까 아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네네.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중국이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그동안 이런 협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 중국이 법까지는 안 바꾸고 네. 그러니까 시행령 정도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 입장에서 아니 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려면 제대로 해라. 뭐 하려면 이런 거예요? 제대로 해라. 그래서 법의 명시를 똑바로 해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둘 간에 틀어졌던 야.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이거 얼마나 양보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한다면 그거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하고 우리- 기술적인 네. 경쟁 관계가 많기 때문에 네. 중국이 미국의 협상을 조금 수용해서 한다면 좀 좋은 일인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업들도 뭐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기업들이 지적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예. 어떤 지적재산권. 그래서 뭐 펜스 부통령이었나요? 이거는 지적재산권은 그냥 창문 깨고 물건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거다 맞습니다. 이런 식의 네.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근데 굉장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강경파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양쪽 지금 다?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네. 미국도 야 우리도 협상해야 되겠다. 음. 중국도 아 버티기 힘들다. 미국하고 일단 협상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네. 이번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 같은 미국은 뭐 3% 넘는 성장률이에요. 네. 3.3%대 실업률 어마어마한 정말 호황을 누리고 그렇죠, 있고 지금. 중국도 경제가 막 나빠지다가 지금 좀 주춤하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치고는 친거 그런 아닌가?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괜히 협상 대충 하지 말고 더 세게 얘기해 이런 네. 분위기가 막 갑자기 살아나고 있고 중국도 야 좀 버텨볼 만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되니까 양쪽이 굉장히 강경한 지금 자세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걱정은 되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야 뭐 잘 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세 줄 요약은 한번 듣고 가야죠. 네. 네, 네, 시조. 네. 시조. 이 음악 너무 좋아요. 네. 세 줄 이야기 피해갈 수가 없네요. 네. 하겠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없다더니
미국 중국 기싸움은 끝날 기미가 없구나. 애꿎은 새우등 터지는 소리만 귓가에 맴도네. 아, 어렵네요.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은 광고 듣고 와서 세 분과 인사할게요. 네, 이경준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고란 기자님, 진짜 어쩜 그렇게 제가 궁금해하는 걸 콕 집어서 잘 설명하세요. 저한테 빙이 되셨나 싶을 정도로 진짜 경제 설명 퀸이세요. 어우, 퀸. 와, 어. 능력표를 감사합니다. 3개나. 네. 고란 네. 기자 칭찬 들은 김에 추가로 이 네. 답변 좀 하고 네. 가주세요. 왜냐면 네. 질문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영세 사업자 농업인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고 네. 근로장려금 못 받으면 소급 적용도 되나요? 네. 뭐 이런 질문 있어요. 네. 일단 영세 사업자 농업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소득 기준 있잖아요. 네네. 이 사업자나 아니면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게 기준이 있어요. 네. 그게 4천만 원 이하로 되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영세 사업자라고 했잖아요. 네. 이 사업자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돈을 못 벌었어. 네, 네. 그래가지고 한 2천만 원밖에 못 벌었다 쳐도 네. 이 경우에 못 받습니다. 아, 못 받군요. 전문직은 안 됩니다. 아, 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 뭐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은 안 되고요. 네. 근로장려금을 못 받으면 소급 적용이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문구를 찾지 못했는데 네. 국세청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헛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만 원부터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요게 받을 수 있는데 네. 삭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아. 말씀드렸을 때 1억 4천만 원 초과하면 50% 삭감한다 그랬잖아요. 네. 기한을 신청하면 5월 달인데 네. 10%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기한 늦게 네. 하면은 차감돼요. 네, 그러니까 아마 소급 지급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지급받다 재산 변동이 없는데 올해 안 된다라는 네. 질문을 보신 분이 이거 있는데 좀 왜 그렇지? 제 생각엔 아마 이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전세 가격 그거를 네. 산정할 때 국세청에서 공시 가격의 55%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번에 공시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이 되는 그 세 들어있는 그 집에 집주인의 집에 공시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네. 55%를 했더니 네. 2억 원이 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 임대차 계약으로 해가지고 2억 원 미만이다 하시면 그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국세청 홈택스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네. 8121번님, 삼색 컬러의 세 줄 요약 매주 기다려집니다. 만드시는 분 고생하시겠지만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대 고란 기자 세 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